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를 드린 대로 저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힘든 시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류 전형의 유리한 점들,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들과 면접 방식의 특징들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자, 시작해볼까요? 또 저 면접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어떠한 이력이 있는지 아주 짧고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현대 그린푸드에서 실습을 시작했어요. 아오움이라는 대기업에서 제가 약 5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대안학교에서 5개월, 그리고 공기관에서 제가 6년 동안 영양사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실습지인 현대 그린푸드는 실습지인데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 통보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영양사 보조로 일을 구할 때는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찾았었어요. 그 당시에 영양사 보조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약 3군데 정도 제가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서류는 자기소개서를 썼다기보다는 약간 알바처럼 이력서를 제가 작성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영양사 보조는 그 회사 자체 내에서 뽑는 게 아니고 업장에서 각 점장님들이 뽑기 때문에 각각 원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서류를 넣고 거의 바로 연락이 왔었어요. 그날 면접을 보고 여러 가지 질문보다는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물어보셨었어요. 일손이 엄청 급했었던 것 같고 왜 일을 하고 싶은지 이 정도 간단한 질문들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기업의 이력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되게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기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면접은 제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첫 면접이었었어요. 졸업하고 영양사 면허를 딴 직후지만 저의 경력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서류가 통과가 됐었어요. 그리고 다른 기업체들과 같은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을 했었어요.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또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도 중요하지만 각종 자격증들 참 많이 보잖아요.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면허증 혹은 자격증의 종류는 영양사, 위생사, 그리고 해썹 관리자 자격증, 방화 관리자 자격증, 한자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할 때는 업무하고 가장 관련이 많고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면허증, 자격증 순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없지만 조리사 자격증 따는 거 완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요즘 많은 업장들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원해요. 아무래도 있는 게 경쟁력이 더 있겠죠? 여러분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셨었나요? 제 생각과 동의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해요. 많이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팁은 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막 자기의 자랑들을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자기소개서를 보는 분은 사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자기만의 포인트를 이제 딱 한 3개 정도 이렇게 잡아서 구성해 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는 명확한 의도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기업체가 아니고 대기업들? 이런 기업체는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영업체를 위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기업체 서류 작성법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서류 통과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1차 면접에서는 학교 이사님이 면접을 진행하셨었는데요. 직영업체를 사실 지원을 하신다면 사실 직영업체에는 영양사가 주로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영양사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 면접관들이 전공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질문들은 인성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더하자면 급식실을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보이는 문제들 위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사님과의 갈등 문제
이런 거 진짜 거의 제가 면접을 볼 때마다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겉에서 보이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해서 학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알러지 사항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요. 또 학교 아이들이 이제 급식에 아직 좀 적응이 덜 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은 편식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질문을 받았었어요. 이곳은 1차 면접이 끝난 다음에 1차 면접 합격 여부와 2차 면접 날짜를 공지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집에를 가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2차 면접을 지금 볼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날 2차 면접을 보게 됩니다. 2차 면접은 이사장님과의 면접이었었어요. 이사장님과의 면접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셨었어요. 왜 영양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또 보조 영양사로 일할 때는 어땠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그냥 저의 삶에 대한 가치관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볼 때 또 팁을 드리자면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표정인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많이 긴장해서 표정이 많이 굳어 있잖아요. 근데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말들 다들 들어보셨죠?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적어도 면접 같은 상황에서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긴장해서 밝은 웃음을 짓기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에 가면 억지로라도 좀 의식적으로라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버무리는 말투보다는 좀 자신 있는 말투가 중요해요. 말끝을 흐리거나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면접에서는 저도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면접을 거치면서 조금 트레이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오래 몸담았던 애증의 저의 직장인데요. 바로 공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기관 영양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기관은 되게 서류를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면접 보는 서류 보낼 때 이렇게 리스트를 줘요. 어떠한 서류들을 꼭 챙겨서 보내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기도 하고, 본인들이 이제 거기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긴 리스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류를 잘 챙기셔야 하고요. 또 저는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이고요.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이때 처음 작성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난감했었거든요. 이것도 다음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3개의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고요. 심지어 직접 가서 접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공기관의 면접은 공지를 할 때부터 올려두는 데도 있고요. 밝히지 않는 데도 있지만 보통 뽑는 인원수에 몇 배수를 뽑아야 한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서류 면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서류는 통과되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했겠죠?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면접이 1차 면접만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면접 볼 당시에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맨 마지막 순서여서 기다리는 동안 엄청 긴장했었어요. 그 면접을 빨리 보고 집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점점 더 긴장되고 좀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면접 중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그런 면접이었었어요. 면접관 3분이 앉아 계셨었고요. 3대1로 면접이 진행됐었어요. 면접관 3분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시니까 엄청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양사 업무에 대해서 막 깊숙이 알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질문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저를 딱 보자마자 제가 큰 체구가 아니니까 좀 보기에 약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급식실에서 밥솥을 들 수 있겠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치방기에 들어가는 밥솥 되게 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영양사가 저는 일할 때 개인적으로 그걸 제가 막 들어야 되는 일은
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도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긴장했던 게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그 기간에 왜 지원을 했는지, 이거는 이 질문도 어딜 가나 좀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직을 하면 왜 이직을 했냐, 이직을 하는 동안 좀 텀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공기관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 각 공기관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그 기관의 이름 같은 게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도 받았었어요. 우리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느냐, 이런 거 질문.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는 그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서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엄청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과 영양사 업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업장에서 방화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대부분의 질문에 가능한지, 이걸 하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저는 사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화관리자 자격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격증도 있고 교육도 제가 받았지만 저는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사실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사실 어떻게 막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잘 몰라요. 근데 하지만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제가 그 기관에 만약에 취직이 된다면 거기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를지라도 저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자신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죠? 여러분, 무리한 긍정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업장에 대해서 사실 미리 좀 조사를 해가는 게 좀 어렵기도 해요. 그 기간 안에서 어떠한 그런 연령대, 성별의 사람들이 급식을 드시러 오시는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보고 가시는 게 면접을 준비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식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 그러니까 식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기관 면접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형평성? 뭐랄까,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면접관으로 나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공기관을 그만둘 때도 면접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제 외부에서 면접관, 다른 기관에서 면접관을 모시고 와서 그 기관 내에 있는 분들하고 외부의 분들하고 좀 섞어서 면접을 진행을 하든지, 아예 이제 외부에 있는 면접관을 초빙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그 면접에서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면접 시간도 되게 길었었어요. 그래서 막 한자 자격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이 한자 자격증 왜 땄는지, 선자문 같은 거 다 숙지를 하고 있냐, 아니면은 신문 한자로 된 거 다 읽을 수 있냐, 그 붓글씨 쓸 수 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질문은 우리 기관에서 일을 할 때 김치 문제 있잖아요. 그런 질문은 제가 받아본 게 거기서 처음이었는데, 김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김치를 그 업장에서 담그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좀 난감했었어요. 왜냐면 담궈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포기김치 같은 거는 사실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담근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여사님들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업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사이즈를 모르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런 깍두기나 뭐 파김치, 갓김치 이렇게 그냥 한 번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담글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제 경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력이 어떤 건지 물어보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질문까지 되게 물어보셨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결혼을 언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제가 또 기분이 안 좋았던 질문은 그 기간 내에서 되게 남자분들이 많은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인지 젊은 여자인 제가 가는 게 조금 걱정이 되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연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받은 다음에 제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영양사의 그런 전문 분야와 관련된 질문보다는 인성이나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 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사실 그거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더 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알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더하자면 그 조직에 얼마나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왜 대기업을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의 연봉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한번 밝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영어 공부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에세이를 한 가지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흥미롭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또 에세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항생제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항생제, 그런 면역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각각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작성 많이 해주세요. 사실 제가 댓글로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댓글이 많이 막혀서 제가 좀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댓글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댓글이 들어오면은 꼭 확인을 하고 댓글을 꼭 달아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